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X7의 기존 모델입니다. 이 차량이요. 할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할인이 엄청 심하지 않았던 모델인데 신형 모델이 나오고 나서 인기가 많긴 한데요. BMW가 판매 1등을 지키기 위해서 X7까지 엄청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모델이 판매 대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신형 모델과 기존 모델과 뜯어봤을 때는 똑같기 때문에 이 차량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이중 접합 유리가 전체 도어에 적용이 되어 있고 앞유리창도 이중 접합 유리, 방음제도 X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타다 보면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꽤나 들어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다음에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적어져가지고 괜찮은 편이에요. 오디오 부분에 있어서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한때 가끔 들어왔던 차들이 이렇게 페인트가 도어 트림의 가죽에 묻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뜯어봤을 때 도장면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요런데 찍힌 거 말고는. 근데 요런 차들이 꽤 많았어요. BMW X7이. 하만 카돈 순정 스피커고요. 하만 카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14개의 스피커와 2개의 서브우퍼 그리고 7밴드 이퀄라이저를 포함한 하만 카돈 순정 DSP 앰프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을 명칭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제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하만 카돈 앰프 출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스피커만 바꾸시면 음질 개선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는데요. 다이노디오 에소타와 같은 상급 기기까지 충분히 소화해내고도 남습니다. 이 소리를 오토소닉스 매장에 오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죠. 선재도 스피커 등급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선재를 사용을 했고요. 패시브 네트워크도 저희가 자작해서 사용을 하는데 부품 소자 하나하나 굉장히 고급 소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아대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신슐레이트 흡음재가 붙어 있는데 이 위에 3M 신슐레이트를 보강해주면서 주변 소음과 풍절음을 효과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노면 소음을 엄청나게 줄일 거기 때문에 도어의 방음을 보강하는 건데 노면 소음을 개선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어 트림의 방음을 추가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한 10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4번 친구가 목소리가 굉장히 큰 친구예요. 4번 친구가. 그리고 반대로 5번 친구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근데 야, 니들 목소리 너무 크니까 4번 뒤로 2걸음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5번을 2걸음 뒤로 빼는 격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소리라도 합창해서 목소리가 제일 큰 애를 빼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가장 작은 친구를 뒤로 2걸음 물러나라고 한 거예요. 이 친구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겠죠. 그래서 도어 방음이 잘 되어 있는 BMW X7 문짝을 뜯었는데 뭐 스피커를 바꾸기로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스피커 바꾸는데 여기도 재활용이지만 흡음재, 도어 트림에도 흡음재가 있는데 흡음재를 또 넣어요. 그럼 엔진 소음이나 노면 소음은 전혀 개선하지 않고 그냥 업체에서 문짝 뜯은 김에 본인 눈에 이 문짝이 보이니까 여기에 막 뭐라도 하면서 그걸로 손님을 낚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3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아무 지식이 없는 경우,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시공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 이 방음을 하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깨진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시공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스피커 달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소음 밸런스가 깨졌으니까 사장님 뭐 방음해줘서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노면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전체 방음은 얼마인가요? 하고 2차 작업, 3차 작업을 유도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른 업체들 다 하니까 뭐 스피커 할 때 문짝에 방음 필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런 생각이지만 이 세 번째 사람이나 업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요. 진짜 앞문짝에 스피커를 바꿀 때 앞문짝을 뜯었으니까 여기에 음방 매트를 붙인다든지 흡음재를 보강을 하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스피커를 바꿨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별로야. 하만카돈 순정 스피커를 달았을 때보다 엄청 300만 원짜리 스피커를 바꿨는데 작업한 사람이 들었을 때도 큰 효과를 못 본다든지 순정보다 오히려 나빠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스피커가 하만카돈 스피커가 좋은 거였나? 이거 포칼로 바꿨는데 마에스트로로 바꿨는데 더 나빠졌네? 역시 알가리는 의미 없나? 앰프를 달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스피커를 바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음질이 안 좋아. 아, 내가 뭐를 놓쳤을까? 하나하나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세 번째는요, 또 스피커 바꿔봐야 의미 없는데 이걸 꼬셔서 팔아야 앰프도 팔아먹고 우퍼도 팔아먹고 배선도 팔아먹고 방음도 꼬실 수가 있어. 이렇게 그냥 작업을 짜는 사람이 있어요. 업체를 잘 가봐야겠죠.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들어가면 그 업체가 여태까지 어떤 작업들을 해왔고 어떤 글들을 써왔는가, 한두 푼 하는 작업도 아닌데 내 집에 인테리어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있는 동안 계속 보이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내 차에 스피커를 바꿔놓으면 오디오를 듣건 라디오를 듣건 전화통화를 하건 항상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방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대충 알아보고 결정을 한다? 막 인스타그램이니 블로그니 막 난리 난 것 같고 본인이 막 넘버원이래. 예를 들어서. 근데 갔는데 넘버원 아니면, 다 광고였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넘버원인데 이 시장에 어떤 사람이 그런 자격을 부여를 합니까? 매출로요? 남의 회사 매출을 어떻게 알지? 재산으로요? 남의 재산을 어떻게 알지? 업력으로요? 업력은 제가 가장 긴 편에 속하는데, 실력으로요? 실력은 누가 검증을 해줬고 누가 인정을 해줬죠? 단골 고객 수? 뭘로 넘버원인데. 그리고 또 어떤 업체는요, 신스를 속여요. 본인이 79년생인데 가게 간판에 신스가 1979야. 제가 81년생인데 내일 당장 돈가스 집을 차렸어. 돈가스 집 간판에 오토소닉스 돈가스. 내가 1981이니까 신스 1981. 근데 돈가스 처음 튀겨보는데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다이노디오 스피커가 됐건 포칼 스피커가 됐건 마에스트로 스피커가 됐건 심포니 스피커가 됐건 제품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제품을 장착하는 기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디오라는 분야가 어려운 게 뭐냐면 스피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말을 못해요. 앰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말을 못해요. 어떤 소스를 사용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라고도 말을 못해요. 왜? 다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그렇지 5가지, 6가지, 100가지, 10,000가지라고 해도 하나가 삐고 나면 나머지가 전부 다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요새도 차 뜯고 맨날 연구하는데 그렇다고요. 22년을 해도 어려운데 BMW X7을 타본 적도 없고 본인들이 하는 방음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시공 전을 모르니 후도 모르잖아요. 근데 후를 어떻게 타보기나 했어? 그런 사람이 블로그 글 써놓은 거 보면 최고야, 넘버원이야, 넘버원이고 그냥 다 끝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 어떻게 해왔는가가 다 보여요. 오토소닉스는 카페 게시글 10,000개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를 했죠. 블로그도 한번 리셋을 해서 그렇지 6,000개 정도 글을 썼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만 800개 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결같죠. 자, 하만카돈 오디오가 적용된 차량, 이 차량은 다 바꾼 거예요. 스피커를 시공하건 방음을 하건 정해진 정답과 방법이 없습니다. 각각 업체마다 하는 게 다 다른데 한 10%의 업체는 다 달라 보이는데 나머지 90%는 다 똑같거든요. 그럼 90%가 올바른 것일까? 아닌데 저희는 사진을 안 찍어요. 작업할 때 노하우가 노출이 될 걸 못하러 사진을 찍습니까? 그쵸? BMW X7의 소음이 어떻게 나고 어디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고 이거를 한 1000가지라고 하면 이제 950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X7은 4년 반 정도를 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X7을 평정을 하면 X6, 5, 4, 3, 2 이쪽 가는 거는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7 시리즈 X7 S클래스 갖고 있던 거 얘는 매도 쳤고, 레인지로버 EQS 전기차의 S클래스니까 이런 것들을 플래그십으로 쫙
보면서 계속 뜯고 붙이고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어렵다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피커나 방음을 알아보실 때 한결같은지를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앰프까지 판매하는 업체라고 쳤을 때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앰프 출력 괜찮아요. 서브우퍼 괜찮습니다. 스피커는 좀 아쉬워요. 답답함이 있고 소리가 좀 못 올라오니까. 근데 1번이 되어야 될 스피커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볼륨을 최대한 내 귀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올려봤는데 그렇게 듣고 다닌다면 출력이 부족하다, 세팅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럴 경우에 스피커 설치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음 과정인 앰프 플러스 반드시 우퍼까지 바꾸셔야 돼요. 앰프 우퍼를 같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스피커랑 또 합을 봐야 되는데 스피커만 해도 실패가 많은데 거기에 앰프에 우퍼까지 하고 세팅까지 해가지고 성공률이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업체마다 세팅하는 실력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제가 제 작업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에도 슬슬 올리고 있는데요. 제대로 세팅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가 어려웠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작업이 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알아보실 때 좀 주의하셔라, 그 말씀 설명을 해드리고요. 저는 BMW X7을 5년 다 돼가도록 지금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차가 진짜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앞문짝, 뒷문짝, 서라운드까지 스피커를 싹 다 바꾸셨어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죠. 근데 이 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에 높고 기존 X7 오너가 페이스리프트 X7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자, 방음을 할 때는요, 전체적인 소음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음이고 그 중간중간에 잡소리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방음을 하는 부위 내에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목적이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스피커 튜닝 같은 경우에는 BMW X7처럼 공간이 큰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급 이상의 스피커를 써주셔야 되는데 최소 비용을 280만 원 정도로 잡으셔야 되고요. 예상가를. 최대 비용은 크게 자르면 이 차량 등급이나 차량의 만족도나 이런 걸 봤을 때 큰 거 한 장 정도로 자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00만 원 정도. 가격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희망하시는 예산에 맞춰서 튜닝을 해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고요. 오토소닉스에서는 순정형 스피커 튜닝과 스마트 풀방음 이 두 가지 업무만 하고 있으니까요. 사전 예약하시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청음 차량, 샘플 차량이 있으니까요. 미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